한방심리학의 정수 그러면은 사상의학을 저는 듣는데요. 최근에 이제 사상의학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고 있고 오늘은 태음인에 대한 얘기를 이제 시작을 할 거예요. 태음인의 인륜과 거처라는 걸 주제로 오늘 강의를 할 거고요. 일단은 한국한의학연구소에서 각 체질별로 대표하는 얼굴들을 만들었는데 두 번째 줄에 있는 얼굴이 태음인이에요. 자, 이 얼굴을 볼 때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? 어떤 분들은 사람이 참 유순해 보인다 뭐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. 사람이 뭔가 좀 이렇게 좀 유해 보이고 후덕해 보이고 이런 인상을 갖는 사람들이 태음인 중에는 많이 있기는 한데 그렇다고 모든 태음인들이 다 그런 건 아니고요. 이재만 선생님께서는 태음인 각 체질을 대표하는 어떤 상징어들을 이제 설정을 해놓으셨는데 태음인에 해당되는 호성과 오학이 오늘 설명해드릴 인륜과 거처라는 단어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. 호선이라는 거는 타고난 거예요. 그냥 그 체질이면은 그런 성품을 좀 타고나기 때문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익숙하게 잘 하는 것들을 뜻하고요. 그리고 오학이라는 거는 그 사람이 뭔가 난처한 상황에 처했을 때 잘 발휘하는 기질, 어떤 감정들을 뜻합니다. 그래서 태음인의 호선이 인륜이라고 하는데 인륜의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은 군신이나 부자, 부부, 형제 등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도리를 뜻합니다. 어떤 예의 같은 거를 뜻하죠. 태음인이 감각 기능과 희성이 결합되어 있어서 이 인륜이라는 게 이제 태음인이 타고났는데요. 감각 기능이라는 거는 뭐든지 그냥 받아들이고 좀 기억하는 재주예요. 우리 지금 가만히 있어도 주변에서 어떤 소리도 들리고 눈에 보이는 것들도 있고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기억하거나 받아들이진 않는데요. 태음인들은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기능이 월등하게 좀 뛰어납니다. 그래서 상당히 세세한 것까지 디테일하게 좀 기억을 하는 그런 재주가 있고요. 희성이라는 거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, 뭐 그냥 그렇게 너무 뭐 이렇게 편가르지도 말고 너무 이렇게 옳고 그런 거 따지지도 말고 원리 따지지 말고 그냥 이 순간 좀 편안하고 모두가 평화롭고 하는 게 좋은 거 아니겠어? 라는 게 이제 태음인의 희성이라는 마음인데 이게 결합이 돼서 타고나는 게 이제 인륜으로 대표를 할 수가 있고요. 예의 밝은 태음인이 도리를 좀 잘 지키고 챙기는 재주 혹은 그냥 겪은 것을 그다지 뭐 판단 분별하지 않고 그냥 잘 기억하는 그런 재주라고 할 수도 있고요. 성급하게 결론 짓지 않고 뭐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충분한 경험이 쌓이기 전까지는 일단은 좀 다 받아들이는 이런 태도들을 우리가 인륜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. 제가 초등학교 동창 중에 태음인 친구가 하나 있는데요. 동창 모임에 가면은 초등학교 이야기들을 가지고 이렇게 한 번씩 꽃을 피울 때가 있어요. 근데 이 친구는 저는 다 까먹었어요. 근데 다 기억하고 있어요. 우리 어렸을 때 지우개 따먹게 했던 거 기억나? 너는 톰보이 지우개 가지고 했지. 나는 영어 선생님 지우개 가지고 했고 얘는 수학 선생님 지우개가 주무기였고 그거 가지고 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뭐 다 기억을 해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기는 한데 깜짝 놀랄 정도로 상당히 좀 디테일하게 기억을 하고 있는 거를 봤습니다. 제가 처음에 어깨동무한의원을 개업했을 때 그때 데스크에 앉아있던 직원이 태음인 친구였어요. 그 친구의 놀라운 재주 중에 하나가 환자분이 이렇게 문을 열고 딱 들어와요. 그러면은 누군요 어서 오세요 라고 딱 얼굴 보고 바로 이름을 기억을 하는 거예요. 제가 정말 못하는 게 사람 얼굴이랑 이름을 매치시키는 건데 그 친구는 얼굴만 보면 한두 번 보면은 뭐 이름이 뭔지 이런 걸 다 기억하고 있더라고요. 그리고 그분이 이런 대소사 같은 거 뭐 가끔 이렇게 대기실에서 나 다음 주면은 우리 막내 결혼식이야 하면은 결혼식 끝날 때쯤 해가지고 이제 그분이 오시면 결혼식은 잘 하셨어요? 라고 묻는다든지 그런 세세한 거를 하나하나 이제 기억하는 그런 재주입니다. 그래서 태음인들이 서비스 직종에서 일을 하게 되면 상당히 좀 빛을 발휘해요. 왜냐면 그런 거 다 기억해주고 챙겨주고 그리고 또 맞춰주고 할 수 있는 게 기본적인 성품으로 깔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태음인한테 이제 심부름을 시켰냐 아이스크림 좀 사와라 그러면은 태음인 친구들은 가서 아이스크림 골라오는데 우리 아빠는 비비빅 좋아했으니까 비비빅 2개 사오고 우리 엄마는 메로나 좋아하니까 메로나 하나 사오고 우리 형은 브라보콘 좋아하니까 브라보콘 사오고 이렇게 다 그냥 다 기억해뒀다가 그 사람이 과거에 뭘 좋아했고 뭘 싫어했는지를 기억해두고 그거를 다 맞춰가지고 할 수 있는 재주들이 있습니다. 태음인이 그러다 보니까 좀 평화주의자들이 많아요. 너무 모나게 막 서로 이렇게 분쟁하거나 뭐 구태여 그렇게 문제되는 상황을 꺼내가지고는 서로 불편한 감정적으로 이제 불편한 상황을 만드는 게 태민들한테는 상당히 좀 되게 괴롭고 불편한 상황이에요. 그래서 가족 중에서 이렇게 뭔가 좀 갈등이 생긴다 그러면은 태민들은 어쩔 줄을 몰라요. 그래서 태민들의 인륜이 이런 데서 어떻게 발휘가 되냐면은 가서 하나씩 다 보듬어줘요. 그래 네 입장에선 그럴만도 해 이렇게 생각할 만도 하지. 그래 얼마나 속상했니 이러고 가서 또 다른 편에 가서는 그치 네 입장에선 그게 당연하지 얼마나 야 건강지고 그래 보였겠냐
그냥 속상해도 그냥 우리 좀 풀자 이러면서 뭔가 좀 사람들을 화합하게 하는 이런 재주들이 이제 인륜이라고 할 수가 있죠. 그래서 어떤 조직이나 모임에 태음인이 하나가 끼게 되면은요 상당히 좀 그 분위기를 좀 평화롭고 좀 잘 오랫동안 이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재주들이 태음인들이 타고난 인륜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이제 두 번째 기능이 오악이에요. 오악이라는 거는 어떤 난처한 상황에 처했을 때 잘 발휘하는 기능이고, 태음인이 자주 발휘하는 기능이 거처라고 합니다. 거처라는 거를 사전적 의미로 풀자면 일정하게 자리를 잡고 사는 일 혹은 그 장소를 뜻하고요. 태음인이 사람들하고 사이에서 되게 좀 낯선 사람을 만나거나 낯선 곳에 가거나 혹은 좀 어렵고 복잡해 보이는 거를 하게 되거나 아니면 자기가 좀 겁내하는 거를 대할 때 태음인들은 그런 상황들이 상당히 좀 피하고 싶고 불편한 상황들이에요. 왜냐면은 과거에 자기가 경험해 본 것들은 아주 자신 있게 하지만은 경험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노출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그럴 때면은 일단 그 자리를 좀 피한다든지 좀 심리적으로 거리를 둔다든지 아니면은 자기가 익숙한 쪽에 좀 빠져서 일단 남들은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거를 좀 눈치를 본다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보이게 되고요. 이런 것들이 이제 거처라고 표현을 하게 되죠. 일단은 자기가 익숙한 것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서 좀 복잡하고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 있으면서 시간을 좀 끌면서 올바른 결정을 하기 위한 그런 전략이기도 하고요. 소음인들이 어디 한 군데 이렇게 꼭 몰입하는 걸 잘한다 그랬잖아요. 태음인의 거처라는 게 태음인의 소음기인데 소음인처럼 이렇게 무언가에 딱 이렇게 꽂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몰입하는 게 아니라 그냥 몰두하는 척만 할 뿐이고 마음속은 계속해서 뭔가 이렇게 불편함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뜻합니다. 그래서 이렇게 하던 것들, 익숙한 것들을 하는 것도 바쁜데 뭘 새로운 꼭 복잡한 거를 하나 이런 말들을 좀 자주 하게 되죠. 자, 태음인들이 그래서 제 친구 중에 하나 태음인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개업을 했어요. 개업을 했는데 맨날 이렇게 저랑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은 뭐 환자가 별로 안 늘어, 뭐 이렇게 경영이 잘 안 돼,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걱정을 하더라고요. 제가 어느 날 그 친구 한의원에 한번 이렇게 놀러를 갔는데요. 원장실에 앉아서 컴퓨터에서 스타크래프트를 꺼내가지고는 스타크래프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. 그 친구가 대학교 시절에 저랑 이제 스타크래프트를 같이 하던 친구였는데 10년이 지나서도 그 스타크래프트를 계속 하고 있어요. 정말 대단한 친구죠. 근데 한의원에서도 이제 뭔가 이렇게 마음이 복잡하고 그러면 뭐 공부를 한다든지 뭔가 좀 어떻게 하면은 좀 한의원을 잘 되게 할 건지 이런 걸 고민을 하면 좋은데 그 친구는 자기가 익숙한 스타크래프트를 이제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어딘가 좀 불편한 상황들, 가령 뭐 논문을 발표를 해야 돼요. 논문을 이제 일주일 뒤까지 써야 되는데 당장 마무리는 안 돼 있어. 그래서 뭐 하나 컴퓨터를 보면 인터넷으로 뭐 바둑만 두고 있는다든지, 뭐 당장 내일 모레가 시험인데 시험 공부는 안 하고 뭐 소설책만 읽고 있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태음인의 거처에 해당이 되죠. 그렇게 인터넷 바둑을 잘 오랫동안 뒀으면 좀 급수도 계속 늘어나야 되잖아요. 만약에 소음인이다 그러면은 벌써 뭐 아마 일단 뭐 이러면서 막 계속 해가지고는 뭔가 좀 실력이 늘었을 텐데 태음인들은 그렇게 오랜 시간을 쓰면서도 실력이 그다지 늘지는 않아요. 그냥 계속 뭐 아마추어 수준에 머물고 있고 해서 뭔가 그게 좋아가지고 몰입한다기보다는 단지 그냥 마음이 복잡하니까는 뭔가 시간 때우기를 하고 있는 그런 형태를 거처라고 하죠. 아침에 부부싸움이 있었어요. 그래서 할 말 다 못하고 난 되게 막 속이 부글부글해요. 남편이 이제 퇴근을 해가지고 집에 돌아왔는데 열심히 청소하는 척만 해요. 그리고 뭐라고 남편이 물으면은 몰라 그러면서 툴툴거리는데 태민 안에 그런 속은 남편들이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. 근데 태민들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요. 배려가 이제 뛰어나다 그랬잖아요. 남들이 뭘 좋아하는지 다 기억해두고 그 사람한테 잘 맞춰주는 게 뛰어나요. 그러다 보니까 남들도 나한테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삐진 거, 내 아침에 내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알고 그러겠지. 그래서 내가 이렇게 화가 난 거야 라는 걸 상대방이 이해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상대방은 태음인만큼 그렇게 기억력도 좋지 않고요. 타인들 기분이 어떤지 그렇게 잘 살피지도 않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으면 모릅니다. 그래서 태음인들이 가장 많이 갖는 감정 중에 하나가 좀 서운함, 억울감 이런 것들을 많이 가져요. 일부러 나한테 저러나? 다 알 텐데 왜 나한테 저렇게 하지? 일부러 저러나 싶어가지고는 그런 마음들이 좀 발달이 되게 되고요. 그러면 이제 말을 해야 되는데 태음인들이 그걸 말을 꺼내가지고 하면은 또 분란이 생기고 뭔가 이제 갈등이 있는 상황이 힘드니까 그냥 자기가 익숙한 쪽에 계속 혼자 몰두해 있는 척 하는 거예요. 괜히 막 빡빡 싱크대도 닦고 여기저기 뭐 걸레로 이렇게 깨끗하게 닦으면서 그러고 있으면 일단은 마음이 좀 편하거든요. 그래서 분란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청소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거처라고 할 수가 있겠죠.
태음인들은 한번 이렇게 단골을 정하면은 쉽게 잘 바꾸지 않습니다. 해서 매일 아침은 꼭 가는 그 식당이 하나 있다든지 아니면은 항상 머리 깎는 데는 뭐 아무리 멀어도 일단 한 군데 정해놨으면 이사를 가더라도 나는 항상 그 미용실에 가가지고 깎는다든지 웬만큼 그곳에 한번 이렇게 인연을 맺은 곳에서 크게 모나거나 잘못하지 않는 이상 웬만해서는 뭐 새로운 곳이 생기거나 더 좋다는 곳이 생기더라도 그렇게 쉽게 바꾸지를 않는 게 이제 태음인들이 갖는 특징 중에 하나죠. 이런 것들이 이제 거처라고 할 수가 있고요. 그래서 태음인들은 상당히 이제 평화주의자이기도 하고요. 배려를 많이 해주는 사람이기도 하고요. 그렇습니다. 근데 자기 속마음을 잘 표현을 하지 않다 보니까 속이 좀 까맣게 타들어가는 그런 경우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태음인들의 어떤 정충증 막 가슴이 두근거리고 잠 못 자고 이런 증상들이 생기기가 쉽고요.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배려를 하면서도 타인들한테 난 그렇게 하는 게 좀 싫고 이렇게 하는 게 좋고 나한테는 좀 이렇게 해주고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요. 그렇게 하면서 좀 스스로의 건강도 잘 지켜나가고 주변 분들과의 건강한 관계들을 잘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